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겪고 있지만 정확히는 잘 설명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밀린 일을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앉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먼저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정말 잠깐만 보려고 했습니다. 딱 5분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20분이 지나 있고 30분이 지나 있고 심할 때는 1시간도 훌쩍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조급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조금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또 폰을 봤을까?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그런데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게으르거나 끈기가 없거나 남들보다 정신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뇌가 가장 약해지는 지점을 아주 정교하게 건드리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스마트폰이 이렇게 놓기 어려운지, 왜 집중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책을 더하게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방향을 바꾸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을 그냥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하고 정보를 보고 영상을 보고 심심할 때 시간을 보내는 물건,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뇌의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폰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우리 뇌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예상하지 못한 자극, 짧고 강한 영상, 알림, 메시지, 좋아요, 스크롤, 다음 콘텐츠. 이 모든 것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계속 자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미있어서 본다는 것보다 멈추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봅니다.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은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또 그 다음 영상은 더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상은 웃기고, 어떤 영상은 놀랍고, 어떤 영상은 화나게 하고, 어떤 영상은 감정을 세게 흔듭니다. 이렇게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계속 다음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핵심은 확실한 만족보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사람을 더 오래 붙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계속 넘기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스마트폰은 더 이상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손을 뻗게 되는 자극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나는 원래 참을성이 없나 보다. 나는 유독 중독에 약한가 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그 구조가 원래 강한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불필요한 자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쉬는 줄 알지만 사실 더 지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일이 하기 싫을 때, 지루할 때, 감정이 가라앉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폰을 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쉬고 다시 해야지. 조금만 보고 다시 집중해야지. 머리 식히는 거니까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휴식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뇌에게는 휴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휴식은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자극을 줍니다. 영상이 바뀌고, 소리가 나오고, 자막이 뜨고, 감정이 흔들리고, 시선이 끌리고, 생각이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주의력은 계속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쉬는 것 같지만 뇌는 계속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난 뒤에 신기하게도 더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멍해지고 마음은 산만해지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힘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쉬려고 폰을 봤는데 실제로는 뇌를 더 지치게 만드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주의력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깊은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피곤한 상태에서 찾게 되지만 그 피곤함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잘게 쪼개고 더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중력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보다 책을 오래 못 읽겠다고 말합니다. 영상은 잘 보는데 글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를 오래 붙잡는 힘이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집중력은 갑자기 사라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력은 조금씩 작게 반복적으로 깎여나갑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일을 하다가 알림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메시지를 보고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하나의 흐름을 오래 유지하는 방식보다 짧게 반응하고 빨리 넘어가는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오래 붙들 필요 없어. 조금 하다가 다른 자극으로 넘어가면 돼. 지루하면 즉시 바꿔도 돼. 이런 학습이 반복되면 현실의 많은 것들이 지나치게 느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책은 답답하고 업무는 길고 공부는 지루하고 대화도 오래 못 버티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속 자극이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고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실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극에 너무 익숙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끈기가 없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예전에 나는 어디 갔지?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뇌가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응했다는 것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도 적응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지보다 강한 것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 의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오늘부터 안 봐야지. 이번에는 진짜 참아야지. 물론 결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결심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습니다. 심심한 순간, 지루한 순간, 불안한 순간, 해야 할 일이 막막할 때마다 가장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통로처럼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알림이 울립니다. 배지가 뜹니다. 습관적으로 잠금 화면을 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손에 집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직 정신력만으로 버티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더 강해져야지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지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의지를 탓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집중하기 어렵게 설계된 환경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도 분명해집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환경을 조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게 만들고 가깝지 않게 만들고 즉시 열리지 않게 만들고 자동으로 이어지던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중독은 강한 사람이 완전히 이겨내는 문제가 아니라 덜 끌려가도록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 전에 멀리 두세요. 집중은 시작하고 나서 버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많이 결정됩니다. 해야 할 일을 시작할 때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있으면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뇌의 일부는 이미 거기에 주의를 남겨둡니다. 알림이 오지 않아도 신경이 쓰입니다.
화면이 꺼져 있어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뒤집어 놓아도 존재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스마트폰을 아예 시야 밖으로 치우는 것입니다. 책상 서랍보다 가방 안이 더 낫고 가방 안보다 다른 방이 더 낫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자동으로 집어들기 어려운 곳. 집중은 의지보다 거리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가까이 있는 폰을 참는 것과 애초에 없는 환경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두 번째, 알림을 줄이지 말고 끊으세요. 많은 분들이 알림을 조금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합니다. 진동 한 번, 화면 켜짐 한 번, 배지 숫자 하나만으로도 주의력은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알림이 온 뒤에 몇 초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기는 흐름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다른 걸 보고 또 하나 열고 또 다른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필요한 연락을 제외하고는 알림을 과감하게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할 때 여는 것과 스마트폰이 나를 부르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기를 사용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호출당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 시간을 길게 보다 끊기지 않게 만드세요. 집중력을 되찾고 싶을 때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을 목표로 잡으면 오히려 더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갑자기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5분도 좋습니다. 핵심은 오래가 아니라 끊기지 않게입니다. 10분 동안 한 가지 일만 하는 경험. 그 짧은 성공이 뇌에게 새로운 학습을 줍니다. 아, 나는 다시 하나에 머물 수 있구나. 짧더라도 끊지 않고 해낼 수 있구나. 이 경험이 쌓이면 20분이 가능해지고 30분이 가능해지고 그제야 깊은 몰입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게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만 사실은 짧게라도 온전히 해내는 연습부터 필요합니다. 네 번째, 쉬는 시간에도 폰을 보지 마세요. 이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나누면 휴식 시간에는 마음껏 폰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짧은 영상, SNS, 뉴스, 메신저를 계속 보면 뇌는 다시 빠른 자극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깊은 집중으로 돌아오려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화면보다 더 느린 자극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기, 잠깐 창밖 보기, 몸을 펴기, 가볍게 걷기, 호흡 정리하기, 눈 감고 앉아있기.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 심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심심함이 뇌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자극만이 휴식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사실 뇌는 조용한 회복을 더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완벽하게 끊으려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절대 안 봐야지. 한 번도 열지 말아야지. 나는 끊어야만 해. 그런데 이런 방식은 오히려 실패했을 때 자책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책은 다시 회피를 부르고 회피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끊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열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폰을 열려고 하지? 필요해서인가? 습관인가? 확인할 일이 있는가? 그냥 도망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 있어도 자동 반응이 조금 느려집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는 의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중이 안 되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불안한 상태가 스마트폰을 더 찾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막막하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현실을 마주하기 버거울 때
스마트폰은 아주 빠른 피난처가 됩니다. 당장 생각을 끊어주고, 당장 외로움을 덜어주고, 당장 심심함을 달래주고, 당장 현실을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의지가 부족해서 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쳐 있어서 그 자극에 더 쉽게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너졌네. 난 왜 이것도 못 참지. 이렇게 몰아붙이면 더 지치고 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빠른 도피처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변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출발점을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기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상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는 한쪽으로만 적응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산만함도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면 회복 역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다시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용함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느린 작업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자극이 없으면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빠른 자극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실의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조금씩 지나면 뇌는 다시 배웁니다. 한 가지를 오래 보는 힘, 지루함을 통과하는 힘, 감정이 흔들려도 바로 도망가지 않는 힘,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계속하는 힘. 이런 것들은 타고난 사람만의 능력이 아니라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극적인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할 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 4시간 집중해야지. 앱을 다 지워야지. 완전히 끊고 새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그런 방식은 처음에는 강해 보여도 지치기 쉽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건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기. 쉬는 시간 5분 동안 화면 대신 물 마시기. 아무 생각 없이 폰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멈춰보기. 잠들기 20분 전에는 짧은 영상 대신 조용한 시간 갖기. 이렇게 작아 보여도 방향이 달라지면 뇌는 그 차이를 배웁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덜 끌려가고 조금 더 선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환경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비난보다 이해에 더 잘 반응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조금 지쳐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책보다 작은 실험 하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 스마트폰을 내 시야 밖으로 치워보는 것. 어쩌면 집중력을 되찾는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 작은 거리 하나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 두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